추가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봉준호 감독께서 기생충으로서 오스카상을 4개나 받고 뭐 전 세계 영화계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 이상은 뭐 휩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설국열차예요. 설국열차를 보면은 앞칸이 있고 꼬리칸이 물론 중간칸도 있죠.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보면은 특수직역연금이라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액수가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앞칸에 타신 분들이고 맨 꼬리칸에 타신 분들은 누구냐면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에요. 국민연금도 거의 못 받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받는 분들이죠. 이렇게 꼬리칸과 이게 앞칸으로 나눠진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를 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려서 이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가난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이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개발 우리 연대 때, 그 당시는 사회보험, 국민연금에는 제도 자체가 없어서 보험 가입을 못 했었죠. 이분들은 제도가 없어서 내가 보험료를 안 냈지만은 땀과 피로서 사회보험료라는 것을 다 냈어요. 내면서 이분들은 내가 우리 부모들을 복양했듯이 내가 노인이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복양하리라 이런 기대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낸 부분들이 보험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저는 배신을 했다라고 봐요. 국가가 그동안에 피와 땀으로 냈던 이 보험료를 무시한 거예요.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낸 금액을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내가 받는 방식.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방식은 현재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6.25, 그 다음에 개발 시대 때 사회보험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피와 땀으로 다 보험료를 낸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자식들로 배신을 당했죠. 내가 부모를 이렇게 잘 부양하면 우리 자식도 해주리라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게 좀 힘드는 이런 사회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우픈 현실이 있었어요. 헬프 에이지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 한국에도 헬프 에이지 그 지부가 있어요. 지부에다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어떤지를 좀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47점 몇 %인가 아마 그런 정도의 빈곤율이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다시 메일 회신이 왔어요. 혹시 당신들 실수로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의 빈곤율을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영국에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생각으로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노인 인구의 반이 가난하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과감하게 좀 복지 확대를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따스한 마음으로 복지를 해야 되고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사회 통합이거든요. 공생이거든요. 사회 연대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런 거라고 봐요. 어린이들, 유아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청장년의 경우에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고 노인들은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돼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냐?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은 또 세계 꼴등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2.1명이 돼야만이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이에요. 저희가 1%도 되지 않죠, 지금. 2018년의 경우에는 0.9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학회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국가. 예. 또 하나는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길 수 없다는 게 인구학계의 어떤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WHO에서 이제 3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90세를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저출산이 심화되는 어떻게 이게 제도를 바꿔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숙제를 던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차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비판일 수도 있는데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80년대 이후에 시장에 맡겨라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볼 때는 국가가 주도해서 소득을 늘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잘 이게 선배들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인건비를 상승되는 많이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되죠. 소득주도 성장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최저임금 인상이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 성장 이걸 합한 것을 포용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잘못됐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이다 포용 성장이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비판을 하시는데 최저임금은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다양한 경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주도성장, 최저임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네. 물론 그 당장의 인건비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당장 안 나와요. 가구 소득이 늘고 그 늘어난 소득이 또 지출을 통해서 국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과정들이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측면으로 남고 있죠. 예.